이것을 통해서 좀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 존재이긴 하지만요, 숨고자 하는 본능도 있대요. 누구나 다. 그리고 은둔의 본능이 있대요, 사람. 약간 와비사비한 본능이 있는 거야, 인간이. 좀 고요해지고 싶고, 외로움 속에 내가 좀 빠져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밤하늘이고 달이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숲속에 요정이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네, 아미건드 써뉴. 여기는 정읍의 오브제 카페, 갤러리 카페인데요. 예전에 이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를 우연히 자주 오시는 분이 아마 여기 카페 원장님이 작가님 그림을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추측하에 지금 전주 아미고님이 소개해 줘갖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9월 며칠부터 이제 전시를 시작하는데, 미리 9월 달에는 이러이러한 전시가 있다, 이거를 한 두세 달 이 카페에서 홍보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하러 온 김에, 현재 전시하고 있는 정인경 작가의 그 산이나 풍경을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 산을 그리는 유영국 화가가 좀 더 신세대가 되고 좀 자유롭게 된 그림 같은 느낌. 그래서 정인경 작가의 그림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오늘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저 정인경 작가가 오늘 여기 카페에 매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주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카페에 나오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잡게 된 거죠. 자, 오늘의 인터뷰 주제로요, 요즘 흥미로운 실험과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작업의 시작은 2004년에 시작해요, 원래는. 그 컨셉이 A+B인데, A+B 두 가지 컨셉이 결합된 건데, A라는 컨셉이 2004년쯤에 그렸던 건데, 그때 제가 시골에서 칩거할 때 운동하던 중에 제 자신이 뭐 야생고양이 같다라는 생각은 그때도 했었고, 근데 그보다 더 좀 자존감이 낮을 때였죠. 그때는 이렇게 풀숲에 숨어있는 벌레 같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저의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림은 참 작가의 본인의 심리가 반영이 된다고, 숨어있는 자의 그 시각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04년쯤에 그런 숲속에 숨어있는 벌레의 시각, 그 다음에 그것이 야생고양이일 수도 있고, 나비가 애벌레일 때, 나비가 날개를 못 편 거죠. 애벌레일 때의 그 애벌레의 시각, 그런 거를 한동안 그리면서 그때 사진을 막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면, 일부러 숲속에 이렇게 앞에 막 이 숲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고 바깥 풍경을 찍었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 그런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때 갖고 있던 필름 카메라로 그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왜 세상에 그 그림이 안 알려졌냐면, 갑자기 눈동자의 그림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컨셉이. 그걸 사진을 찍고, 그 벌레 눈동자를 시각을 그려야지, 그러고 운둔해 있다가 2004년, 2005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 했죠. 그때 라이브 와이어라는 작품도 하고 있었고, 넥타이 작업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권력 구조라든가 힘의 구조에 묶여 있는 한 작은 인간,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참 많이 느꼈는데 그런 거, 그런 넥타이 작업하고 라이브 와이어 작업하고 그 풀숲에 벌레 시각 작업을 하고 하다가 눈동자의 우주가 딱 떠오른 거예요, 2006년도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야생고양이 눈을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그거는 산 그림자만 나오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무까지 뒤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고 반딧불이가 날아가는 듯한 그림 하나 덕장님 아실 거예요. 그게 15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그림자가 있고 그 뒤에 밤하늘이 펼쳐지는, 그 다음에 최초의 고양이 눈은 산 그림자가 있고 산 너머에 달이 비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제가 공적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붓으로 막 그리다가 우연의 효과 스프레이로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굵은 것도 떨어지고 가는 것들이 주로 떨어지고 하는데 약간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건 2004년, 5년, 6년도에 그렸던 것에 약간 변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최초에 2006년 고양이 눈에 또 달을 그렸잖아요. 단지 그 컨셉이 좀 강하게 지금 부상한 거죠. 뭐냐면 벌레, 숲속에 숨어있는 어떤 존재의 시각이 약간 더 부각됐을 뿐이지 완전히 막 새로운 시리즈를 한다는 건 아닌데 드디어 시리즈화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전에는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실험이었지, 실험이었고 지금은 이게 드디어 시리즈가 돼가는 거죠. 이전 시리즈를 다시 하시게 된 계기,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된 인테리어 풀옵션으로 파는 그런 컨셉이에요. 해외에서는 꽤 이게 좀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사는데 가구하고 그림하고 뭐 이렇게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배치된 상태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 인테리어 업체에서 빌트인으로 한 가구 브랜드를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살펴봐야죠. 왜냐면은 그 가구랑 제 그림을 같이 걸겠다는 건데, 그 아파트에다가 빌트인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가구를 둘러봤더니 이게 태양하고 너무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구가 빌트인이 됐을 때 지금 눈동자에 태양 그림이 들어가 버리면 태양이 너무 센 거죠, 한마디로. 제 그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조용해야 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그림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 그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해가 아니라 달을 그려야 되고 은은하게 그려야 되는데, 뭔가 그 와비사비 디자인이 자연물을 좀 많이, 자연 그대로를 많이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에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가 자연스럽게 아, 이거 해야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인테리어 업체가 자극을 준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의 개입, 가공이 좀 최소화되는데 그 세월의 흔적이 거기서 많이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삭은 거라, 우리말로 삭은 거가 삽이더라고요. 삽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와비가 단순한 거였나? 뭔가 단순하고 독립적이고 외롭고 이런 거, 이게 와비고, 삽이는 쓸쓸하고 오래된 거, 그게 합쳐서 와비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 특히 대나무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 있는 게 딱 그 와비사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일본식 정원이랑 좀 잘 어울려. 또 화가님이 그때 작품하셨을 때 그 심리적인 것 그 심리가 자체가, 그랬어. 사비시라는 개념이. 맞아. 그때 그 심리가 되게, 제가 이제 우리가 화가들이 그렇잖아요. 예술가들이 사실 한 50년 정도는 30년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껏 한 3년 노력해보고 우리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나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예술인가? 내가? 이렇게 좀
3년 해보고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30년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2004년 정도면은 제가 대략 15년은 노력한 거거든요. 입시 때부터 15년 동안 해보고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비시험 15년 동안 해보고 뭔가 그림으로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게 슬럼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심리가 독립적이다, 와비. 은둔, 독립적이다, 사비. 나 낡은 거 아니야? 나 이제 나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약간 와비사비의 심리로 들어갔던 때의 구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작품 속에 있는 반딧불, 예. 그리고 달, 눈동자, 홍채, 자연물의 조합에 대한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 네네. 2004년 때에 그 숲속에서 외롭게 운둔하는 어떤 벌레의 시선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거기는 전지자의 관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와비사비하게 숨어서 그런 외롭고 지친 그 시각을 가진 그 존재를 늘 뒤에서 마치 수호신처럼 바라보던 신의 눈동자가 있었다라는 컨셉이 그때 그림과 지금 그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수호신처럼 늘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대한 눈동자, 그 눈동자의 존재는 우리 아미고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 20몇 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거기에 세용지마도 분명히 있었고 뭔가 의도적인 제가 자발적으로 좀 제가 그렇게 좀 힘들어졌던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게 고난을 좀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단순한 와비사비가 아니고 그게 이제 승화됐죠, 한마디로. 뒤에 그 홍채가 깔려 있느냐 깔려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초기 2004년 컨셉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풀숲에 숨어 있는 존재가 빛이 없잖아요. 자기가 빛을 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반딧불은 뭐냐면 이제 얘가 자기도 이제 나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숲속에서 빛이 없던 벌레가 빛이 생긴 거죠, 또. 그러니까 2004년 컨셉하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고, 달도 보면은요, 지금 달이 더 커졌어요. 그때 최초에 그렸던 고양이가 봤던 달보다 지금 달이 또 이렇게 좀 태양처럼 커졌죠. 달 그림은 위대한 밤인 거죠. 신성한 밤일 수도 있는 거고. 밝아지고 신성해졌다 또는 더 성숙했다. 네, 그렇게 지금 그림은 예전이랑 차이가 있어요.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뭐 예전과 비교되게 새로운 감정이나 어떤 깨달음을 경험하신 게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두드러진 하나의 그 느낌, 감정, 어떤 풀들의 영혼성을 봤어요. 이 풀들의.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정원을 가꾸고 지금 잡초도 많이 그 그림에 등장을 하는데 그냥 잘랐어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하고 정원을 가꾸기를 할 때 그냥 얘네들은 나는 그냥 거름으로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지치기 하면서 야, 이거 그림에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제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은 얘가 하루 지나면 말라요. 말라서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식물이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마른 거예요. 예전엔 그냥
잘라서 그냥 이게 그냥 거름 줬다니까요. 그냥 어차피 썩을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얘네들이 그 당시에 그 입모양이 그대로 제 그림에 프린팅이 되는데 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예술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에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래서 어떤 최종적으로 완성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화가를 활용을 한다는 거야. 결국 드러나야 할 미래의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이 미래의 그림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가들한테 영감을 주는 거야. 야, 너 이 그림 그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로요? 네, 반대로. 그게 예술의 힘이라는 책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는 의미장이라는 게 있다. 그 의미장이 인간 화가를 이용해 먹는 거다. 너는 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도구야. 너는 도구일 뿐이야.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식물의 영혼을 느꼈다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무수한 봄의 화초들이 이름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전지한 걸 이렇게 놓고 뿌리고 그 그림자를 고스란히 남기거든요. 꽃과 하면서 약간 식물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흔적을 나를 통해서 남기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물의 영혼성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정말 눈송이가 녹아버리는 것과 비슷하게 사라져가는 그 플립들이 이게 영원한 하나의 자기 흔적을 남기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 애절하면서도 그런 알터에고 우리가 100년, 200년 산다고 치지만 인간도 사실은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약간 그런 감정이입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도전적이었던 기술적 실험이나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는 이 공적화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공적화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탄생했냐면 저는 이게 공판화 기법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뱅크시는 자기가 그려야 되는 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벽에다 붙인 다음에 칙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거랑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리는 거는 배경에 밤하늘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그림자를 붙이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뱅크시하고는 뿌리는 건 비슷한데 뭘 그리느냐가 완전 반대인 거예요. 반대. 나는 밤하늘을 그리는 거고 뱅크시는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또 그 공판화 일명 스텐실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실크 스크린도 약간 그런 같은 기법인데 막히지 않은 곳으로 물감이 밀리면서 실크 스크린 판화가 이루어지는 전통 판화 기법이에요. 그거랑 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중력 렌즈 효과. 저 멀리 있는 달이 무거운 천체를 지나갈 때 그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제가 나무를 딱 캔버스 위에 딱 놓으면은 대나무가 위에 붕 떠 있는 게 있고 나무까지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떠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 씩 뿌리면 얘가 쉬 떨어지는 게 보여요.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낙하산 내려오듯이 떨어지는데 이 바닥에 딱 붙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자국이 그대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을 텐데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방울이 내려오다가 그 가지나 나뭇잎을 지나가면서 약간 휘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되게 중력 렌즈 효과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공간을 얘가 약간 헤엄쳐요. 방울이. 바람이 안 불어도 이게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물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살짝 휘는 거야, 안으로 이렇게. 근데 물방울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건 더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샥 흩어져요, 여기서.
거기서 원근법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중력렌즈 효과인데. 그래서 이거는 공판화가 아니라 공간에 떠인 공간에서 물방울이 춤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스페이스 드로핑이라고 해야 되겠다. 즉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스프레이 드로핑인 거죠. 그래서 공간에 떠 있는 물방울이라는 의미의 공적, 물방울 적자, 공적화 기법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공적화라고 불러도 또 안 돼. 그럼 홍채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공적화 기법을 활용한 그냥 고리들 그림인 거죠. 이번 작품 제작 시 특히 신경 쓰시고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번 작업이 기존 팬분이나 새로운 관객에게 어떤 감각이나 메시지로 다가오길 바라실까요? 현재 신경 쓰이는 거는요. 첫 번째는 지금 5호, 10호, 20호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5호, 10호, 20호까지는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이런 쑥이라던가 포도나무 넝쿨이라던가 대나무 잎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어울리더라고요. 나름. 그런데 이게 100호, 200호가 되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나뭇잎을 구하기가 쉽진 않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호박잎, 오동나무 잎, 그 다음에 식물원에서 키우는 그 야자수 잎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나나 잎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큰 나무잎을 모아서 구성해봐도 그냥 마치 열대 숲처럼 보이겠지 뭐. 아무튼 넓은 이파리 토란이나 그다음에 그 들판에 큰 잎사귀 있잖아요. 머위라든가 연꽃이라든가 이런 잎사귀들을 또 새롭게 구성해야만 하는 지금 과제가 남아 있어요. 100호, 200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제가 그게 좀 신경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아미고님들 관람객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좀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 존재긴 하지만요, 숨고자 하는 본능도 있대요. 누구나 다. 그리고 은둔의 본능이 있대요, 사람은. 약간 와비사비한 본능이 있는 거야, 인간이. 좀 고요해지고 싶고 외로움 속에 내가 좀 빠져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밤하늘이고 달이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숲속에 요정이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태양 그림을 보다가 좀 휴식하고 싶을 때 태양이 너무 이렇게 이글거려서 뭔가 휴식하고 싶을 때 태양처럼 되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너무 거기가 의무감이나 완벽주의에 시달리지 말고 가끔은 조금 고요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원래 그 일본식 와비사비가 서양에서 더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거든요. 휴식, 명상 이런 거를 쉼을 주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오히려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거든요, 와비사비가. 그래서 아미고님들이 또 되게 신선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시리즈를 한번, 제가 한 10개 중에 한 성공적인 건 30%밖에 안 되지만, 전시는 어쨌건 30%만 전시를 하고 싶어요. 개인전 때는 다 많이 해가지고 100호도 이제 시도를 해볼 거예요. 잘 나올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큰 그림도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리즈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활동, 어떤 진화나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을 말을 했는데, 제가 따지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그런 구상을 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시도해 본 게 있을 거고, 시도하려다가 만 것도 있고, 막 제 머릿속에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복잡할 건데 그게 어떤 계기가 올 때마다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커넥팅 닷이. 인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랑 20대의 기억을 합쳐서 그림 하나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면서 어떤 계기가
계기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갑자기 그 7살 때 어떤 기억하고 35살 때 어떤 상처가 만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좀 조합될 것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2달 내에 한두 개가 더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 시리즈 말고도 의도적으로 좀 한번 찾아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닌데 뭔가 눈에 띌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어쩌면 지금 제 이 눈앞에 돌 위에 담겨 있는 이 물에 비친 지금 이 식물들이 보이는데 이게 또 하나의 계기를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이런 거 물에 비친 밤하늘까지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도 밤하늘이 있고 밑에도 하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리즈는 또 나올 거예요. 결론은. 단지 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사실 계기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자극이라는 게. 우리가 셀프 채찍질이라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시리즈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지금 하는 거나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개인전을 위해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거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써니요.